자선호구도 이제 패션의 이제 어떤 전형적인 영화이죠. 자선호구의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창대한 인물이 언급되는 걸 가지고 상상을 발휘해서 그 인물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중앙무대에 가서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인물로서 만들어가는 게 픽션이었던 거죠. 이준익 감독님은 이런 픽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재능을 발휘했던 분이죠. 액션 영화는 결국에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액션 영화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자선호구 같은 경우는 현재적인 울림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이게 1800년대 일이 아니라 2020년대 일이라는 것,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자는 힘이 세다라든가 외우는 공부가 나라를 망치고 먹다 또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대사 같은데도 되게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한 부분이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선호구를 처음에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이준익 감독님의 그동안의 영화들었던 뒷재성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익 감독님 같은 경우에 되게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미 전작에서 보셨던 박열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를 소재로 삼은 영화이잖아요. 체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체제에 반항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상당히 이준익 감독님이 선호를 하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약전이 이준익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탈권위적이고 그런 부분. 정약용은 체제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민심서 같은 부분들을 엄청나게 쓴 거죠. 임금이 체제 안에서 조선의 어떤 개혁과 조선의 발달을 도모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던 분이고 정약전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혁명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나는 체제를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남은 식구들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실용적인 흥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선호구 같은 데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찾는 겁니다. 약간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작비 때문에 흑백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팩션이든 정통이든 간에 사극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제작비가 45억 원이거든요. 하나로 찍었으면 한 70억, 80억 정도 들어갔을 영화입니다. 사도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인 부자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중골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궁중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흑백 영화가 마땅치 않거든요. 자선호구는 굳이 컬러를 안 찍어도 되는 영화죠. 컬러로 찍게 되면은 예산이 이제 좀 커지는 거죠. 예산이 커지면 흥행에 대한 이용도가 커지는 거고 흥행에 대한 이용도가 커지면 이준익 감독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이야기,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보다는 상업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일종의 고육지책인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라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결국에는 흑백 영화입니다. 시사회 때 이 영화를 보고 좀 서글펐습니다. 이런 영화가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OTT 산업, 특히나 글로벌한 OTT 산업 쪽으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주도권이 더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정하게 한국에 살았으면 자선호구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정약용이 유배를 가가지고 목민신서라는 걸 썼다는 거는 그 목민신서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든가 정서적인 감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만일 별다른 설명 없이 한국 역사 잘 모르는 분이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의 맥락을 가진 영화를 만들면 글로벌한 OTT에는 싫어한다는 거죠. 기획 자체가 진짜 안 먹힌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조선 후기 거기 안에 이제 정밀한 장르를 붙여가지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주는 그런 사극인 거죠. 거기에는 역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변화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액션이든 정통 사극이든 저희들이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자상하고 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